이 책의 작가는 로이크 바르가바로 조지타운 대학교 글로벌 마케팅 교수를 하고 있고 컨설팅 강의 저술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책들이 저술한 책이고요.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자정한 것을 넘어 호감을 얻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는 신뢰를 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데 호감도와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는 문화는 전략을 먹는다. 그러니까 문화가 전략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인기 있는 개념을 강화하고 호감도가 성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은 책 뒤편에 있는 표지 뒤편에 있는 각각에 대한 질문 내용인데 책을 보시고 또 제 PPT를 들으시면서 나중에 한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답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의 구성은 처음에 키포인트를 좀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감도가 바뀐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호감도의 5가지 원칙이 여기서 이제 크게 얘기하는 진실성, 관련성, 이타성, 단순성, 타이밍, 그리고 끝에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칠 예정입니다. 오늘날 키포인트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의 위기라고 하고 있고 이 책에서 요지는 호감을 얻지 않고는 신뢰를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호감을 얻는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호감 경제학은 세상을 크게 작게 볼 것을 요구하며 사업을 하든 직장을 구하려 하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든 그 원칙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않습니까? 이 책의 내용 중에 광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책 저자도 광고 PT를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전략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독창성 있게 했지만 자신이 승리한다고 했지만 다른 경쟁 광고사가 수주를 하게 됐는데 1년 뒤에 그 이유를 담당 실무자한테 물어보니 단지 그 팀이 좋았기 때문에 그 팀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집을 구하게 되면은 부부라든지 아니면 형제, 친구 이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하는 사람끼리 보고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받는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신뢰받는 사람이 성공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신뢰받는 아이디어가 믿음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호감을 얻는 것이고요. 이 책은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보다 확고한 믿음을 주는 방식을 제시하는데 트러스트라는 5가지, truth, relevance, unselfishness, simple, 타이밍, 이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화면은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연구 조사한 내용인데요. 호감도와 능력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이 어떤 호감도와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물론 호감도가 높고 능력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매력적인 스타인 경우는 가장 일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다면 호감도는 낮은데 능력이 높은 유능한 밑상과 호감도가 높고 능력이 낮은 매력적인 바보 중에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냐, 동료로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매력적인 바보, 호감도 있고 능력은 낮은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사진에 그 김종민 사진을 제가 연예인을 넣었는데 호감도는 되게 좋고 근데 되게 바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호감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호감도가 바꾼 변화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석유왕 존 록펠러인데 미국 최고의 부자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 사진은 록펠러와 그의 아들
주니어 록펠러에 대한 사진이고요. 존 록펠러와 미국의 대형 부부이며 대표적인 사회공헌 기업가인데 처음에 사업 시작을 연료 철강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탄광석 노동자의 독재자로 불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이런 노동자들이 이제 이 분노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까지 끌어들여서 무력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러들로 대학살로 규명하고 그때 이제 록펠러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불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이비 레드 배터리라는 그 광고회사 대표가 피해자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했고요. 그 주니어 록펠러는 그 당시 10센트 동전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줌으로써 단순한 자선덕의 사람들의 인식이 친절하고 다정한 할아버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후에도 꾸준한 기부를 하면서 자선재단의 형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내용은 이미지가 호감 이미지를 바꾸는 어떤 변화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콧 디지 아마리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셨겠지만 이분의 사진을 제가 찾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찾았고요. 링크드인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찾았는데 현재 무비컴 CEO로 있고 테드 연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전설로 아메리크 170 지정 가운데 173 등을 했는데 거의 꼴찌죠. 근데 이 사람이 부임한 다음에 1년 만에 매출 순위 1위로 올려놓습니다. 부임하게 돼서 부정적인 태도의 직원은 단호하게 해고하고 상관, 윗사람이 없을 때라도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는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좋은 성과를 올리려면 전 직원이 고객과 관계를 맺어가는 원칙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참 이게 윗사람들 하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매일 아침에 직원들에게 영화를 편집해서 만든 비디오 클립과 직원들의 사기를 증작시킬 만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참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능한 직원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팀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그들은 업무에서 최선의 노력을 보답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호감도 바꾼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진실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실성이 제가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다 사례 위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오프라 윈프리와 옆에는 이제 싱크홀 사진이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으로서 유일한 억만장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위 오프라 윈프리가 된 비밀은 무엇인가? 처음에 2위 TV 프로그램인 AM 시카고는 무명 신인 배우 오프라겠죠. 진행자로 기용을 하게 됐는데 몇 달 후 오프라의 쇼는 시카고에서 시청률 1위, 2년 뒤에는 시청률 1위인 도나유와 경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1986년 11월 10일 오프라는 피해자와 성폭행범에 대한 민감한 주제에서 본인이 9살 때 친척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TV에서 밝히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연예인이 자기 사생활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본인의 진실을 알리게 되고요. 오프라는 전 세계 여성에게 크고 작은 온갖 어려움에 직면하여 그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프라가 인기를 얻은 것은 스스럼 없는 이야기와 언제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진실성의 이제 싱크홀 부분인데 진실이 호감 경제학의 첫 번째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최악의 지표는 싱크홀 위라고 할 수 있고요. 거짓말로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싱크홀을 위해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거기 지면 안 되겠죠. 모든 걸 안전 땅 위에 지으려면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항상 진실을 나누는 방법을 찾고 진실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 거짓말은 들통이 날 경우 상당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있고 자유, 돈, 직장, 인간관계, 명성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삶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 렌트카 업체 아비스와 도미노 피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간 자동차 대여업체에서 적자의 후락이다가 최대 경쟁사 허츠와 그때 1위였죠. 맞먹는 2위 업체로 부상을 하게 됐는데 1962년 헬무트 크론이라는 그 광고니 파는 것이 아닌 언제나 진실을 무기로 광고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스는 2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광고 문구에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 아비스의 광고는 그냥 솔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솔직했고 그것이 인상적인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의 장점이 나의 이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손님이 적기 때문에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는 줄이 짧다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2년 이때 시장 점유율이 11%에서 35%, 한 3배 이상 급증하게 되고요. 결국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잘 하려고 한다면 이미 실패한 2등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자신을 이유로 내세우는 소주, 라면 시장에서 실패한 이유는 속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형만 흉내낸다고 그게 성공의 요소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도미노 피자가 지금 누구나 다 맛있게 시켜먹고 있죠. 근데 2009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객들이 도미노 피자 크로스 맛이 불판이 같고 토마토 소스는 케첩 같다고 평가를 할 때 단지 좋은 평가라고 한다면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배달뿐이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피자 직원들이 배달 피자에 역전도전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려서 CEO까지 사과하고 매출량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됐는데 이 직원이 유튜브에 이런 나쁜 짓을 올리고 사장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솔직한 불만사항을 수용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피자 턴어라운드라는 광고를 통해서 포커스 그룹 고객들을 출연시키고 도는 피자 요리사, 마케팅 이사, 직원들을 카메라 앞에서 느끼는 말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허위 광고와 조작 광고에 이르기한 고객들의 눈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회사의 모습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도미노 피자는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모든 개선 과정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성의 세 가지는 예상 밖의 솔직함, 공정사실, 적극적, 진정성이 진실성의 세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왼편 그림 보면은 몰디브 신혼여행지로 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인데 밑에 보면은 이제 수중에서 회의하는 보입니다. 오른쪽은 세계은행 총재 울펀슨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들어가면은 바닷속에서 수중과 강요 회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행기후 변화에 의해서 강대국 합의를 이끌어낸 몰디브 대통령. 2009년 유엔은 스웨덴의 수도죠. 코펜하겐을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회의 개최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로 대통령은 10년 이내에 세계 최초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때가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게 달성은 안 됐죠. 그래서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2050년까지 세계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만들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몰디브 섬은 1192개의 섬들로 구성이 되는데 고도가 해발, 그러니까 바다 수면에서의 높이가 6피트 이상인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6피트라고 하면은 1피트가 30.38cm니까 180cm 그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40만 명도 안 되는 몰디브 대통령은 유엔 회의 2달 전 수중에서 국무회의를 열었고 지구 온난화 위기와 몰디브가 수중에 가라앉을 위험을 세계의 화면을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2010년 1월 4일 138개국이 일산화탄소 감축을 줄이자는 협약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세계의 문제를 만들고서 관련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은행의 울펀슨에 대한 내용인데, 1991년 세계은행 프로젝트를 이제, 제3대 국부단이 평가를 했는데, 이때 불만족 비율이 3배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세계은행의 어떤 관료체제가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때 빌리 클린턴 대통령이 울펀슨을 세계은행 총재로 안착됩니다. 울펀슨은 세계은행이 가난해지던 제3계 빈민국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요. 울펀슨은 담당 기사들을 각국의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지 말고 각국에 앉지 말고 가서 일해라 보내서 세계은행 업무를 관리를 시키게 되고요. 인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모두가 당신을 알도록 하고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성의 세 가지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의미 있는 관점, 주변 맥락 이런 부분인데, 주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목적을 인지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주변 맥락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2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성, 이기심이 아닌 2차성, 타인을 위한 부분이죠. 지금 여기 코스트코의 시네갈 CEO와 오른쪽에는 이제 기부한 재단에 기부한 사람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매장에 많이 가는 코스트코의 시네갈 CEO 철학은 무엇을 알려주는가? 코스트코에서는 브랜드 제품은 14% 이상, 자사 브랜드 상품은 15% 이상 가격을 인상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 월마트라든지 는 50%까지 가격 인상을 허용하는데, 성공적인 회사를 만드는 길은 비용 절감 혜택이 저희가 사는 소비자에게 직결돼서 하는 것이라는 게 시네갈의 신념인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트코의 표준 직원 급여는 미국 정부 규정의 2배나 많고 경쟁사보다 50% 정도 많은 액수라고 하고요. 또한 직원 건강보험과 복지 혜택을 받아서 이직률이 낮고 고질적인 절도 문제 또한 크게 낮다고 합니다. 코스트코는 1983 창업 이후로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진 보시면은 매출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스트코의 주식을 올려주는 게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매출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시네갈은 고객과 직원들 잘 보살피면 주주들도 결국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과 상호 교류하는 의사가 성공하는 이유 부분인데요. 환자들이 눈에 비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절차나 결과를 설명해 주거나 어떤 설명할 짬도 없을 만큼 바빠 보이거나 거만해 보이는지 주변에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 가면은 환자로 갔을 때 보면은 의사들이 친절한 의사, 되게 바빠서 시간 안 내는 의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킹설리 먹스범이라는 이분이 시카고 대학병원의 마크 박사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4,200만 달러를 기부해서 복수금 연구소 설립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분이죠. 오른쪽에는. 그리고 전문 변호사 앨리스 버키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의료 과실을 하더라도 그 의사를 좋아하면 소송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객과 좋은 유대관계를 지내는 게 중요하고요. 치료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치료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을 당한 적이 없는 의사들은 더 잘 웃고 더 적극적으로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고, 또한 소송 당한 의사보다 3분 정도 시간을 더 쓴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저희도 현업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은 소송에 문제가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더 잘 웃고 고객들한테 현재보다 3분 정도 더 현재보다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고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타성의 세 가지 요소는 인간적 공감, 기꺼이 주는 것,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그림은 테드 강연과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구글에 대한 화면을 넣었습니다.
테드 강의가 선천적으로 손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밑에 별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테드의 모든 강의는 단순함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누구든 강연을 할 시간이 18분 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한 18분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 시청 1위. 이번에 이제 $30, 3,600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애플 창업자이자 전 CEO인데 이분은 자기 중심적이라 일하기 힘든 역석한 진행의 소유자라고 불행을 퍼뜨리고 친구들에게 욕설과 가족을 등한시해서 동료들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진실을 말하는 재능이 있고 솔직함과 명확한 비전이 호감을 높이게 됩니다. 단순하기는 복잡하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함 속에 신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구글이 텍스트 박스와 검색 버튼을 고수하는 결정적 원인은 단순함이라고 하는데 여기 화면 보시겠지만 구글에 여기 텍스트 박스와 검색 버튼만 나와 있죠. 네. 그 단순성의 세 가지 요소는 핵심 개념, 높은 공익 가능성, 자연 언어라고 하는데 여기 자연 언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학술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인데요. 픽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넷플박스에 대해서 사진을 넣었습니다. 1994년 가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티브 잡스의 픽사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도 만들었지만 자신의 돈 $5천만 부어서 픽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PR맨을만 원하고 픽사 스튜디오는 하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영화 제작은 MS의 핵심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하여 아무것도 매각하지 않았는데요. 픽사 애니메이션 팀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10년 동안 제작할 영화에 대한 영감을 얻는 타이밍과 또 MS 매각 결정 타이밍이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토이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06년에 디즈니의 $74억 매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웃음박스 랩박스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보는 TV 프로그램 구조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실화였다. 이거 지금 우리 순풍 산부인과라든지 코미디 프로 보면 중간에 이제 웃음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CBS 음향 엔지니어인 더글라스는 프로그램에 적절한 웃음소리를 삽입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마침내 프로그램 적재 도수에 알맞은 웃음소리를 삽입할 수 있는 웃음 상자 랩박스를 만들어 300개 이상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길이, 스타일, 성별, 나이별로 이용하게 됩니다. 웃음소리를 삽입하는 프로그램은 인기를 얻었고요.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곤두박질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요즘 세상에서 이처럼 타이밍을 조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면은 집을 팔거나 만기됐을 시점에 있는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 거의 80~90% 계약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의 세 가지는 불가피한 절박성, 습관적 연결, 현재 사건들이 요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비포 랩토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독서 지향을 이렇게 마스크 없이 참 좋은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줌으로도 하고 마스크 쓰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텐데요. 예전에 좋은 모습 많이 들어가고 장점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땄는데요. 호감 전략을 이긴다 24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영웅적 사례나 비전이 뚜렷한 리더들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경제에 이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수많은 청구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하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속을 태우면서 우리 삶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제 생각은
따라서 2022년 새해부터는 세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실성을 가지고 먼저 양보하고 베풀고 사는 마음에 여유를 두신다면 서로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